지금부터 아동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 배경, 개발 방향, 개발 개요, 그리고 놀이 진행 시 진행자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아동들은 전 세계 아동들 중 높은 학습 시간에 비해 놀이 시간이 부족하고 놀이할 수 있는 공간과 놀이 형태가 제한적이고 다양하지 못하다는 연구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아동들은 놀이 시간이 많이 부족하여 놀이의 형태, 놀이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에 유행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실내에서 놀이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집에서만 놀이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 또래와 함께 놀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특성상 외부 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위험 요소로 인해서 아이들만 바깥으로 내보내 놀이를 한다는 것 자체를 기피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인해서 아이들의 긍정 정서는 줄고 우울감이나 부정 정서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놀이를 하는데 한계를 많이 느낀 아이들이 미디어에 많이 빠지게 되고 미디어 중독, 또래 관계 경험 이런 것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저해되고 있습니다. 사회성 부족의 문제는 학교에서의 교우 생활, 나아가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회성 부족의 문제는 학교에서의 친구 관계, 단체 생활 부적응 문제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아이들의 비행 행동에 대한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어서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가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아이들도 군대에서의 문제, 사회생활을 할 때 회사에서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집단 활동 및 또래 집단과의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한 사회성 향상 놀이 프로그램이 시급하게 개발 보급이 필요하게 되어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서 아동의 사회성 발달 및 건강한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회성 발달은 아이들의 5개의 영역 발달인 신체, 인지, 언어, 정서 발달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프로그램의 개발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대상은 만 3세에서 5세 유아,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서 개발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분량은 유아 12회기, 아동 12회기 놀이 활동안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12회기 놀이 활동안으로 제시를 하였지만 그 안에의 놀이 활동은 확장 활동과 연계 활동을 포함하여서 아이들이 1년 동안 수시로 주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시 기관은 대구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 다음 초등학교에서는 초등 돌봄교실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유아 중 대상 아동은 만 3에서 5세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유아 아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 다함께 돌봄센터 및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배경에 앞서서 요구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앞서서 유아 교사, 부모, 그리고 초등 돌봄 전담사들을 상대로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서 본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어떠한지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아 부모가 본 유아들의 특성, 사회성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주로 종이접기나 그리기와 같은 정적 활동을 선호하였고,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이할 수 있는 역할놀이를 선호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블록놀이나 구성한 블록을 활용한 역할놀이를 선호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상황이나 날씨 등으로 실내 놀이를 주로 하고 있다고 하였고, 가정에서는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또래와의 놀이 경험을 많이 주고 싶으나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만나서 해야 할지 찾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외부 활동을 하려고 하여도 국립기관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약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돈을 주고 가야 하는 일부 동네에 있는 키즈카페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거기에서도 사용에 있어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과 어떻게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놀잇감이 많이 있으나 항상 새로운 놀잇감을 요구하기도 하여 매번 새로운 놀잇감을 제시하기도 어렵고, 그 놀잇감을 이용해서 어떻게 놀이해야 하는지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는 굳이 놀잇감이나 도구가 없어도 또래들이랑 같이 함께 어울려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도구나 장소가 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놀이 자료,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과 같은 자료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아 교사가 본 유아들의 놀이 특징과 사회성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요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 기관 내에서는 아이들이 주로 선호하는 놀이는 신체놀이나 물감 도구 등을 활용한 표현놀이를 좋아하기는 하였으나, 교사들이 물감 등으로 놀이를 할 때는 치우는 게 많이 어려워서 자주 하지는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기관 내에서 주로 놀이로 위주로 놀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루 일과 속에서 놀이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으나, 실제로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상담을 할 때 집에서 주로 혼자 논다라는 응답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공간이 부족하거나 외부에서도 어디에서 놀아야 될지 몰라서 대부분 집에서 혼자 놀거나 또는 형제 자매들과 놀이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기간의 경우에도 놀이터 외에도 공원이나 산책길 등을 자주 가면서 자연을 탐색해 볼 수 있도록 하여서 아이들이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놀이를 유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조사로는 유아 수준으로 이해 가능한 단순한 규칙이 있는 놀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본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시면, 먼저 자녀의 놀이에 대해서 어떻게 놀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응답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은 주로 실내외 장소와 정적 활동과 동적 활동, 대근육과 소근육 놀이를 균형 있게 이용하고 있다고 하셨고, 하루 일과 중에 놀이 시간은 대략적으로 한두 시간 정도 하고 있다라고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놀잇감의 수는 5개에서 9개 정도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래와 함께 놀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1시간 미만으로 놀이를 한다는 응답이 높아서 아이들이 대부분 가정에서는 집에서 혼자 놀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설문조사 내용으로 아이들이 그럼 집에서 혼자 놀이를 할 때 주로 어떤 놀이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전자매체,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는 그 시간에 대해서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긴 했지만 4시간 이상 이용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1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들의 영상에 대한 노출 시간이 얼마나 높게 나타나는 건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놀이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놀이 환경에 대해서 종합하면은 놀잇감을 구입할 때는 자녀의 의견을 주로 잘 반영하였고, 자녀의 놀이에 관심 있게 참여한다라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또래와 놀이할 수 있도록 집에 데리고 오거나 함께 할 장소를 데리고 가는 등 또래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놀이 성향에 대해서 한번 보면 놀이 성향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친구들하고 같이 놀이하는 것을 제안을 하거나 친구의 참여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놀이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놀이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놀이를 하면서 즐거워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자녀가 스스로 놀이를 계획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그리고 놀이를 융통성 있게 놀이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놀이 성향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놀이를 즐겨하고 있으며 학부모님들도 이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아이들의 놀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녀와 주로 놀이하는 장소는 집이다 집 주변에서 놀이를 하고 있었고요. 아이들이 주로 선호하는 놀이의 형태는 신체놀이, 꾸미기 놀이, 상상놀이, 언어놀이, 동작놀이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놀이하는 것보다는 또래와 함께 놀이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3에서 5세의 유아들은 주로 혼자 놀이보다는 협동놀이나 병행놀이 이상의 놀이를 하기 때문에 또래와 함께 어울려 하는 놀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성 향상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보급에 대해서 어떠한 점을 고려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자유 의견에 대해서는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 사회적 인프라를 통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최근에는 외동인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외동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용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성과 더불어서 인성교육이 겸비된 교육이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성, 놀이성, 정서적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아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유아들, 그 다음에 유아 부모, 유아 교사, 초등 돌봄 전담사들에게 면담과 설문지로 응답한 결과를 반영을 하여서 본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은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 사회성, 놀이성, 정서적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고 이와 더불어서 참여성과 주도성, 상호작용성이 높은 활동으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실내에서만 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내와 실외에서도 활동을 균형 있게 개발을 하고 아이들이 사계절의 자연의 변화와 이 사계절의 자연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놀이 자원을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유아교육기관에서 구비된 기본 교재 교구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놀이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야 하는데 교재 교구를 매번 만들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준비하는데 번거로우면 아무래도 적용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자료를 별도로 구입 제작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많이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재활용품이나 색종이, 색연필, 그냥 일반 종이와 같은 현장에서 쉽게 찾아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교사 지원 팁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 유의점, 그 다음에 반영할 점,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회성을 유도할 수 있을지, 발달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교사의 상호작용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을 제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놀이 활동을 지원을 할 때 교사 지원 팁을 활용을 하여서 놀이 활동 진행 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서 놀이 발달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사회성 향상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하였는데 아이들의 사회성, 정서성, 놀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와 영역을 추출하여서 그 활동 안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정서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정서 영역은 총 4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요인과 관련되어 있고요. 또래와의 상호작용, 놀이 및 사회적 기술, 사회적 문제 해결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되어 있는 놀이라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진행을 할 때 또래와 원활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배려와 양보, 규칙 지키기와 같은 사회적 기술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보다는 아이들끼리 사회적인 문제 해결의 경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역에 있어서는 조절력입니다. 조절력은 아동의 사회정서 행동과 반응에 대한 조절력과 관련되어 있는 요인입니다. 규칙에 지키고 활동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이 자기조절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혼자 놀이를 할 때는 얼마든지 마음껏 할 수 있지만 친구와 함께 하는 활동에서는 자기조절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하고 싶지만 친구와의 차례를 지켜야 하고, 주사위에서 작은 숫자가 나와서 속상하지만 작은 숫자만큼 말을 이동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고 친구와의 규칙을 지켜야 하는 자기조절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화를 내지 않고 참으며 친구에게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시도를 해야 하는 게 바로 자기조절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영역은 독립성입니다. 독립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과 발달을 파악하기 위한 요인입니다. 자기주도, 자아개념, 자조기술과 관련되어 있고요. 아동 스스로가 일상생활을 적응하기 앞서서 스스로 놀이를 주도를 하고 자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괜찮은 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놀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이에서 아이들과 함께 신체놀이나 역할놀이, 미술놀이 여러 가지 놀이를 할 때는 신체와 손과 발을 협응할 수 있는 자조기술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영역으로는 정서 영역입니다. 정서 영역은 아동의 정서 발달을 파악하기 위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고 감정이입하고 감정 조절을 하는 요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실제로 정서에 있어서 정서 표현에 솔직합니다. 그래서 다소 가끔은 과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과한 정서를 조절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서를 어떤 감정인지 인식하고 그거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사회성, 정서성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의 반응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자신의 정서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서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타인의 정서가 슬퍼 보이거나 화나 보이거나 기분이 나쁘면 때로는 내 행동을 조절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거나 짜증내면 친구가 어떠한 감정인지를 인식을 해서 공감해 줄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에 있어서 영역에서 사회의 정서 발달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본 네 가지의 영역을 우리 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놀이성과 관련된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성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는 총 5개 영역입니다. 먼저 신체적 자발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자발성은 놀이를 할 때 신체 기관과 협응이 잘 되고 신체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자발성이 있습니다. 사회적 자발성은 아이가 스스로 친구에게 접근을 쉽게 반응하고 협동적이고 친구를 쉽게 사귀고 함께 나누는 성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한 신체적 자발성과 사회적 자발성 같은 경우에는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함으로써 이러한 성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인지적 자발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지적 자발성은 주도적이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자 하며 융통적이고 독창적으로 놀이하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에 있어서의 주도성은 빠지지 않아야 할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떠한 역할을 맡을 때 아이들을 선호하는 역할이 있지만 그 선호하는 역할을 친구들과 어떻게 잘 배분하는 건지도 아이들의 인지적 자발성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를 할 때 어떤 문제 상황이 생길 때는 융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성향도 본 프로그램의 놀이 프로그램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즐거움의 표현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즐거움의 표현과 관련된 영역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열중하고 기운차게 즐거워하면서 감정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즐거움에 대한 표현은 놀이에 있어서 빠져져서는 안 될 그러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놀이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의 특징은 자발성과 즐거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이를 하면서 즐겁지 않으면 아이들은 당연히 실증을 내고 지겨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표현하고 같이 상호작용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머 감각입니다. 놀이성에 있어서 유머 감각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장난기가 많고 우습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하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에 잘 웃는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사들이 놀이 지도를 함에 있어서 너무 다른 생각을 하거나 현재의 주제와 맞지 않거나 엉뚱한 발상을 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주제와 맞지 않은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할 경우에는 때로는 교사가 제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 같이 웃게 되죠. 아이들은 그런 유머 감각을 즐겨합니다. 놀이에는 이러한 유머 감각을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사회성, 정서성, 놀이성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 요소들을 본 놀이 프로그램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기별 발달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회성, 정서성, 놀이성과 관련하여서 본 프로그램에서 개발한 12회기 놀이가 어떤 요인에 있어서 관련이 있는지를 체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놀이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어떠한 요인에 있어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아이들이 사회적인 상호작용, 조절력, 독립성, 정서, 그리고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 감각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총 12회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확장 활동도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놀이 진행자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교사 선생님들이 이 본 놀이 프로그램을 적용을 할 때 본 지침을 잘 반영을 하여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이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만 3에서 5세 유아 또는 통합반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령과 상관없이 유아라 하면 형님과 동생과 같이 활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장 활동에 제시된 내용은 참여 인원이나 아동 수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더 놀이하고 싶어 할 경우에는 제한된 시간이 있지만 그 제한된 시간 안에 확장 활동까지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본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성 향상을 더 잘 발달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교사는 지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교사 스스로가 먼저 놀이의 즐거움, 아동 참여의 중요성을 알고 교사가 직접 놀이에 즐겁게 참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교사들을 많이 따라하지요. 교사가 먼저 즐거워하고 참여해야지 아이들은 2배로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이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큰 웃음과 격려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기를 진행을 할 때는 교사가 더 크게 웃어주시고 교사가 더 즐겁게 반응해 주시고 그리고 친구들을 잘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의 친사회적인 행동을 강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언급해 주면서 누구는 친구한테 양보했구나, 누구는 친구를 도와주었구나 라고 강화를 해주시면 아이들의 입꼬리가 올라가게 되겠지요.
다음으로 놀이의 한 회기는 기본 5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서 더 오래 할 수도 있고 더 짧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놀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는 놀이 시간에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꼭 나누시고 시작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규칙을 만들 때는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문장으로 만드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를 방해하지 않아요 라고 하기보다는 친구와 함께 해요 라고 긍정적인 문장으로 만드시면 좋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친사회성과 관련된 규칙을 정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와 나눠줘요. 친구에게 양보해요. 규칙을 잘 지켜요. 라고 정하면 아이들의 사회성이 더 잘 발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규칙을 잘 써서 아이들에게 잘 볼 수 있도록 크게 종이에 써주시고요. 놀이 시간마다 붙여두고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래 규칙에 대한 예시가 있네요. 제일 중요한 규칙이 첫 번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규칙은 재미있게 논다. 두 번째로 이긴 친구를 축하해주고 지더라도 괜찮아 라고 말한다. 어려워하는 친구를 도와준다. 이런 규칙을 만들면 아이들의 사회성이 더 잘 발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는 놀이 교사가 아이들이 모일 동안은 신나는 음악을 틀어서 놀이가 시작됨을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그럼 놀이를 통해서 더 잘 집중하고 더 잘 흥미가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 기관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대소집단으로 구성하여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20명 정도의 유아들이 놀이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원상 10명 또는 5명이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활동에 필요한 공간이나 도구, 학생 수에 따라서 실내, 외로 구분하여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일부 활동 같은 경우에는 날씨나 건강 상태, 공간 활용 등을 고려를 해서 어디에서 놀이할지를 융통적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활동 전에는 놀이 규칙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의논해 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기본적인 놀이 시간에 지켜야 될 규칙은 있지만 각각의 놀이마다 놀이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아이들과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놀이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나오는 007 음악, 미션 임파서블과 같은 뭔가 긴장감이 있는 그런 음악을 배경음으로 하면 아이들의 놀이 분위기가 더 잘 조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래가 있는 게임을 할 때는 한 명의 아이를 지목하여서 술래를 정하지 않고 아이들이 어떤 친구를 술래를 정할 수 있을지 의논해 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이의 성향상 술래를 하기 싫어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신할 수 있는 아동으로 정할 수 있고 교사가 대처할 수 있음을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갈등이 발생하거나 무리하게 놀이를 진행하기보다는 아이들의 갈등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잠시 놀이를 중단을 하고 갈등과 관련되어 있는 유아는 따로 이야기하거나 친구들 모두에게 해당될 경우에는 다 같이 앉아서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런 갈등을 해결을 할 때는 교사가 너무 개입을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놀이를 시작할 때는 아이들과 함께 구호를 정하면 좋겠지요. 놀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자연스러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시작할 때 구호, 마무리할 때 구호를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활동을 할 때는 놀이 방법을 일방적으로 알려주지 말고 아이들의 경험과 관련하여서 동기 유발을 통해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놀이의 기본적인 방법은 본 프로그램의 책자에 제시를 하였지만 교사들이 자유롭게 변형을 하여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해서 놀이하는 데 중점을 두되 사회성, 놀이성, 정서성의 발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가 충분히 상호작용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친사회성에 대해서 충분히 격려해주고
즐겁게 놀이할 수 있도록 교사도 즐겁게 놀이하고 아이들의 정서적인 반응에 있어서 교사가 공감을 해주시면 이런 사회성, 놀이성, 정서성은 충분히 잘 발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놀이 프로그램은 일회성으로 실시하기보다는 흥미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반복 경험할 수 있도록 교실에 구비를 해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이를 할 때 규칙을 잘 지키거나 참여를 힘들어하는 아이를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유아 이름과 함께 칭찬을 해서 강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놀이를 하고 나서 결과물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높이에 잘 게시를 하여서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지요. 놀이가 마무리되면 재미있는 놀이 시간 하나, 둘, 셋, 파이팅! 하고 외치면서 끝내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구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하고 의논을 하여서 만들면 아이들이 더 즐겁게 구호를 외치며 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동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